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였죠. 언니,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은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후배. 아니, 이제는 그냥 동료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40살이고 은희는 36이에요. 우리는 10년 전 회사에서 우연히 만나서 다시 가까워졌죠.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목소리에 잠이 묻어났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 준호가 뒤척였어요. 언니, 진짜 미안한데 내일 아침에 병원비 내야 하는데 카드가 다 막혀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50만 원? 응. 엄마가 갑자기 응급실에 가셔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입원비 내야 하는데 언니 통장으로 보내줄 수 있어? 다음 주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희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알았어. 지금 보낼게. 언니, 정말 고마워.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고 인터넷 뱅킹 앱을 켰어요. 은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죠.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일주일 전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빌딩 하나를 제게 남겨주셨죠. 형제가 없는 외동딸이었거든요. 그 빌딩을 팔아서 계좌에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SNS에도 올리지 않았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친한 친구 서너 명한테만 아버지 재산 정리가 잘 됐다고 가볍게 언급했을 뿐이에요. 은희도 그중 한 명이었죠. 언니, 진짜 잘 됐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아버님이 딸 생각 많이 하셨나 봐. 그날 점심시간에 은희가 말했어요. 우리는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죠. 근데 세금도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남는 게 많지는 않더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상속세로 5천만 원 정도를 냈거든요. 그래도 좋잖아. 나 같으면 당장 차부터 바꿀 건데. 언니 차 너무 오래됐잖아. 차는 아직 괜찮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하지만 은희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부러움이라기보다는 계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새벽 2시 50만 원을 송금하고 나서 저는 다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은희를 만났어요. 언니, 어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엄마 입원 잘했어. 어머니 괜찮으시고? 응, 많이 좋아지셨어. 언니, 오늘 점심 내가 살게.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평소 가던 7천 원짜리 식당이 아니라 은희가 1만 5천 원짜리 일식집을 제안했죠. 오늘은 좀 특별하게 먹자. 내가 쏜다니까.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어요. 은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언니, 내가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왔나 봐. 미안한데 언니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나중에 줄게. 그래, 저는 카드를 냈어요. 2만 9천 원이었죠. 그 뒤로 비슷한 일이 계속됐어요. 수요일에는 카페에 갔는데 은희가 계좌이체가 안 되라며 제가 계산했어요. 금요일에는 퇴근 후 회식이 있었는데 은희가 저를 고급 포차로 데려갔어요. 언니, 여기 진짜 맛있어. 한번 와봐. 그리고 회계할 때 또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했죠. 12만 원이었어요. 월요일, 은희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언니, 미안한데 또 부탁이 있어. 뭔데? 내일 엄마 병원비 또 내야 하는데 카드값이 아직 안 빠져서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00만 원. 저는 망설였어요. 지난주에 5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안 갚았거든요. 은희야, 지난번 거는 언제 갚을 거야? 아, 그거? 이번 주 금요일 월급 들어오면 바로 줄게. 언니, 제발. 엄마가 입원 연장하셔야 하는데. 저는 결국 또 송금했어요. 100만 원. 그날 저녁 남편 준호에게 말했어요. 은희한테 돈 좀 빌려줬어. 150만 원.
준호가 뉴스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150, 많이 빌려줬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아프시대. 언제 갚는데? 이번 주 금요일. 준호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그래 라고만 했죠. 금요일이 됐어요. 은희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심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언니,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줘.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그래, 저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돈 때문에 재촉하는 게 이상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은희가 회사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주임 진급했어요. 이번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강남에 새로 오픈한 고깃집 예약했어요. 다들 꼭 오세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희 진급은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었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강남역 근처 한우 전문점이었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엄청 고급스러운 곳이었거든요. 언니, 여기 앉아. 은희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미 팀원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인분에 9만 원짜리 한우, 술은 30만 원짜리 와인이 3병이나 나왔어요. 저는 계산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됐어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까지 마셨을 때 은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죠. 사실 제가 진급 파티를 열고 싶었는데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엄마 병원비도 있고 다들 웃으면서 그래도 주임님이 쏘시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은희가 웃으면서 저를 봤어요. 사실은요, 민정 언니가 오늘 계산해 주시기로 했어요. 언니가 최근에 상속을 많이 받으셔서 제 진급 축하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은희를 봤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언니, 지난주에 네 진급 축하한다. 내가 밥 한 번 사줄게. 그러지 않았어?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분명히 밥 한 번 사줄게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둘이 점심 먹자는 의미였지 15명 한우 파티를 말한 게 아니었죠. 은희야, 그건 우리 둘이 점심 먹자는. 언니, 오늘 진짜 고마워. 여러분, 민정 언니한테 감사 인사드려요. 팀원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계산서가 나왔어요. 420만 원.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은희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언니, 제발. 나 진짜 돈 없어. 언니는 지금 여유 있잖아. 카드 좀 내줘. 다들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카드를 냈어요. 420만 원.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은희가 오늘 나한테 진급 파티 계산을 맡겼어. 준호가 맥주를 마시다가 멈췄어요. 얼마? 420만 원. 뭐?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갚은 돈이 150만 원 있어. 도합 570만 원을 은희한테 쓴 거야. 당신 정신이 있어.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거절하기가 어려웠어. 다들 보고 있는데.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당장 돈 돌려받아.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은희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멋진 파티 됐어. 사랑해.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희였죠. 언니, 자고 있었어? 미안. 그런데 말이야. 왜? 다음 주 수요일이 우리 엄마 생신이거든. 엄마가 아프셔서 올해는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 호텔 뷔페 예약했는데 가족들이랑 친척들 해서 20명 정도 돼. 언니도 올 거지. 나를 왜? 언니가 요즘 나한테 많이 도와줬잖아. 엄마도 언니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 한번 인사드리러 와. 그리고 은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뭔데?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진짜 돈이 없어. 호텔 뷔페가 1인당 15만 원인데 총 300만 원이야.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진짜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희야, 안 돼. 나는 내 어머니 생신 파티 비용을 낼 수 없어. 왜? 언니 지금 돈 많잖아. 2억 5천 받았다며? 그게 내가 네 엄마 생신 비용을 내야 하는 이유가 돼. 언니가 그동안 나한테 도와준 거 나도 고마워. 이번만 더 도와줘. 제발. 안 돼. 언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야. 은희야, 너 지금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ATM 기계? 언니, 그리고 지난번에 빌려준 150만 원, 이번 주까지 갚아줘. 그리고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그날 오후부터 은희의 전화와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졌어요.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어떻게 해? 언니, 제발 전화 좀 받아. 하루에 10통, 월요일에도 15통, 화요일에는 20통, 회사에서도 계속 쪽지를 보내고 제 자리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냥 이번만 도와줘. 엄마 생신인데.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일에 집중했어요. 수요일이 됐어요. 은희 어머니 생신 당일이었죠. 저는 출근하지 않고 연차를 냈어요. 은희의 연락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오전에만 30통, 문자는 100개가 넘었어요. 언니, 제발. 나 지금 호텔이야. 사람들 다 모였어. 언니가 안 오면 나 정말 큰일 나. 계좌로 보내줘. 제발.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점심때쯤 남편 준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매영, 저 은희예요. 언니 핸드폰이 안 되네요. 혹시 언니 좀 바꿔주실 수 있어요? 준호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은희 씨, 민정이는 지금 좀 쉬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정이한테 더 이상 돈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문제예요. 매영, 그게 무슨. 저는 그냥 친구로서. 친구가 친구한테 500만 원 넘게 쓰게 만들어요? 그것도 한 달 만에. 은희 씨,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매영, 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은희 씨, 어머니 생신 파티는 은희 씨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빌려간 돈 갚아주시고요. 준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났어요. 은희가 글을 올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민정 언니가 도와주시기로 해놓고 갑자기 연락을 끊으셨어요. 덕분에 제가 호텔에서 정말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민정 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팀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민정 씨가 그럴 분이 아닌데. 무슨 일이에요? 은희 씨,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핸드폰을 쥐고 있다가 답글을 달았어요. 은희 씨, 저는 당신 어머니 생신 파티 비용을 내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나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은희 씨한테 지난 한 달간 570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그 돈도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요.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후 팀장님이 글을 올렸어요. 은희 씨, 민정 씨, 개인적인 이야기는 단톡방에서 하지 마세요. 따로 해결하세요. 그날 밤 은희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언니, 나 오늘 정말 창피당했어. 호텔에서 카드 막혀서 친척들 앞에서 비웃음 당했어. 다 언니 때문이야. 나는 언니를 진짜 친구라고 믿었는데 언니가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변했어. 이제 우리 같은 가난한 친구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은희야, 나는 변한 게 없어. 변한 건 너야. 너는 내가 상속을 받은 다음부터 나를 다르게 대했어.
친구가 아니라 지갑으로 받지. 나는 네 어머니 생신 파티를 책임질 의무가 없어. 그건 네가 딸로서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돈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꼭 갚아줘. 안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그 후로 은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을 때 팀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죠. 은희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후배 지선이가 제 자리로 왔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 사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은희 선배가 최근에 저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어요. 20만 원. 저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입 수진이한테도 10만 원 빌렸대요. 팀에서 선배님 말고도 몇 명이 더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은희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선아, 혹시 다른 사람들도 돈 못 받았어? 네, 적어도 4~5명은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희가 팀 전체에서 돈을 빌리고 다녔던 거예요. 금요일이 됐어요. 돈을 갚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은희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돈 준비했어? 은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미안해. 아직 준비 못했어. 은희야, 우리 약속했잖아. 나도 알아. 근데 진짜 지금 한 푼도 없어. 카드값이랑 엄마 병원비랑 이번 달 월급도 다 나갔어. 그럼 언제 갚을 건데?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줘. 제발.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은희야, 이거 차용증이야. 여기 사인해. 차용증? 응. 너한테 빌려준 돈 150만 원. 그리고 내가 대신 낸 파티 비용 420만 원. 총 570만 원. 다음 달 말까지 갚는다는 내용이야. 사인 안 하면 나 지금 당장 고소할 거야.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니, 우리 친구잖아. 친구였지. 과거형이야. 지금은 채권자와 채무자야. 사인해.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은희야, 지선이랑 수진이한테도 돈 갚아. 팀 사람들이 다 알아. 은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냥 힘들어서. 언니가 돈이 있으니까 좀 도와줄 줄 알았어. 은희야, 내가 돈이 있다는 게 네가 내 돈을 쓸 권리를 주는 건 아니야. 나도 그 돈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거야. 쉽게 번 돈이 아니라고. 미안해. 미안하면 갚아.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은희는 약속대로 돈을 갚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나눠서 갚기로 했죠. 6개월 할부로요. 첫 번째 100만 원이 제 계좌에 입금됐을 때 저는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를 이렇게 잃게 될 줄 몰랐거든요. 남편 준호가 말했어요. 잘한 거야. 당신이 계속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친구는 친구야.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 은희가 선을 넘은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은희가 다른 팀 사람들한테도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인사팀의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대요. 금전 문제로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은희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죠. 어느 날 은희가 퇴근길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잠깐만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은희가 커피를 주문하고 자기 돈으로 마주 앉았어요. 언니,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응, 나는 진짜 엄마 병원비가 급해서 그랬어. 근데 언니가 상속받았다는 소리 듣고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됐어. 언니면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은희야, 나는 네가 진짜 힘들 때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너는 나를 이용했어. 차이를 알겠어? 알아. 이제 알아. 은희가
눈물을 닦았어요. 언니, 나 승진 탈락했어. 그리고 팀 사람들도 다 나를 이상하게 봐. 내가 벌인 일이니까 감수해야겠지. 그래, 우리 나중에라도 다시 친구 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지금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그래, 이해해. 은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언니, 돈은 꼭 다 갚을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는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아니야. 당신은 당연한 걸 요구한 거야. 빌린 돈을 갚으라고. 근데 친구를 잃은 것 같아서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진짜 친구는 당신이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대해줘. 은희는 당신이 돈이 생기자마자 태도가 변했잖아. 그건 친구가 아니야. 맞는 말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은희는 돈을 다 갚았어요. 마지막 70만 원이 입금됐을 때 은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다 갚았어. 정말 미안했어. 나는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해. 새로 시작하려고. 언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미안하고 고마웠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지내. 새 회사에서 잘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게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계속 은희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저는 지금쯤 파산했을지도 몰라요.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요. 아니,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만들죠. 은희는 제가 돈이 생기자 저를 친구가 아니라 기회로 봤어요. ATM 기계로 봤던 거예요. 요즘 저는 상속받은 돈으로 조심스럽게 살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남편이랑 둘이서 미래를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배웠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가진 게 많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리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은희와의 일이 있은 후 저는 다른 사람들과도 거리를 조정했어요. 갑자기 친한 척하는 사람들, 제 소식을 묻는 사람들, 다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죠. 슬픈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하지만 그들 중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남편, 가족, 그리고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저를 대해준 친구 2~3명. 그걸로 충분해요. 은희는 가끔 생각나요. 고등학교 때 같이 웃고 떠들던 모습. 첫 직장 들어가서 힘들 때 서로 위로하던 모습. 그때는 진짜 친구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해요. 상황이 변하면 관계도 변하죠.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그리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570만 원을 돌려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존감을 지킨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나의 지갑이 아니에요. 저는 저예요. 40살이 되어서야 배운 교훈이에요.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은희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았을지도 몰라요. 만약 제가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용했을 테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 나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시어머니 명숙 씨가 큰 캐리어 2개와 함께 서 계셨다. 그 옆에는 시누이 수진 씨도 있었다. 수진 씨도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지혜야, 우리 좀 들어가자. 밖이 추워. 나는 얼떨결에 비켜섰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준호한테 연락. 아들한테는 내가 말했어. 들어가자. 명숙 씨가 캐리어를 끌며 안으로 들어왔다.
수진 씨도 따라 들어왔다. 나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 준호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다. 미안. 엄마랑 누나가 3일 정도 우리 집에 있을 거야. 급하게 연락이 와서 못 말했어. 저녁에 자세히 얘기할게. 3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와 결혼한 지 7년.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명숙 씨는 인천에서 혼자 사셨고 수진 씨는 부산에서 남편, 아이들과 살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혜야, 물 좀 줘. 나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따라 거실로 가니 명숙 씨와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캐리어는 거실 한가운데 있었다. 여기요, 어머니. 고마워. 수진아, 너도 마셔. 명숙 씨는 물을 마시며 집안을 둘러봤다. 집이 좀 작네. 방은 몇 개야? 2개요. 안방이랑 작은 방이요. 그럼 우리는 안방 쓰면 되겠네. 나는 깜짝 놀라 명숙 씨를 봤다. 네? 안방은 저희 부부가. 아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방에서 자야 해. 허리도 안 좋고 너희는 젊으니까 작은 방 써도 괜찮잖아. 명숙 씨의 말투는 단호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지혜야, 우리 점심 안 먹었어. 뭐 좀 해줄래?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네, 알겠어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간단하게 된장찌개나 끓여줘. 김치도 있지. 네, 있어요. 나는 부엌으로 갔다. 사실 나도 점심을 안 먹었다. 토요일이라 준호는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갔고 나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다. 점심은 준호가 돌아오면 같이 먹으려고 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나는 생각했다. 3일. 3일만 참으면 된다. 명숙 씨와 수진 씨는 원래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우리가 인천으로 갔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밥을 차려서 상을 내왔다. 어머니 누나, 드세요. 고마워, 지혜야. 명숙 씨와 수진 씨가 먹기 시작했다. 나는 주방 식탁에서 혼자 먹었다. 거실에서 2사람의 대화가 들렸다. 엄마, 여기 괜찮네. 역도 가깝고. 그러니까 준호가 좋은 데 샀어. 식사 후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명숙 씨가 부엌으로 왔다. 지혜야, 우리 짐 좀 방으로 옮겨줄래? 네? 아, 네. 나는 물기를 닦고 거실로 갔다. 캐리어 2개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침대, 우리 옷장, 우리 공간이었는데 지혜야, 옷장 좀 비워줘. 우리 옷 넣어야 해. 네. 나는 안방 옷장에서 내 옷과 준호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작은 방에 있는 작은 옷장에 넣어야 했다. 1시간 동안 옷을 옮기고 침대 시트를 갈고 청소했다. 오후 6시 준호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오빠. 수진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준호는 미안한 얼굴로 나를 봤다. 미안해. 갑자기.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준호는 엄마와 누나에게 갔다. 엄마, 누나,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명숙 씨가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우리 집에 곰팡이가 생겼어. 화장실에서 시작해서 벽까지 번졌어. 공사 들어가야 해서 한 일주일은 못 살아. 일주일? 아까 3일이라고 했는데? 누나는? 수진 씨가 우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 이혼했어. 준호가 깜짝 놀랐다. 뭐? 언제? 1달 전. 엄마한테만 얘기했어. 애들은 남편이 데리고 있고 나는 새로 시작하려고. 엄마 집에 있다가 공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엄마 집에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준호가 수진 씨 어깨를 두드렸다. 누나, 힘들었겠다.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있어. 명숙 씨가 말했다. 준호야,
지혜가 저녁 준비 안 했어? 우리 배고픈데. 준호가 나를 봤다. 지혜야, 저녁 준비할게요.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원래 오늘 저녁은 준호랑 치킨 시켜 먹으려고 했다. 재료가 별로 없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고기 있어?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지금은 고기가 없어요. 마트 가서. 준호야, 마트 다녀와. 삼겹살 2kg 사오고 상추, 깻잎, 쌈장도 사와. 준호가 일어났다. 알았어, 엄마. 지혜야, 같이 갈래? 아니, 지혜는 집에서 준비해야지. 밥도 해야 하고 쌈장도 만들어야 하고. 명숙 씨의 말에 준호는 혼자 나갔다. 나는 밥을 하고 상추와 깻잎을 씻었다. 쌈장을 만들고 반찬을 꺼냈다. 준호가 장을 보고 돌아왔다. 나는 고기를 구웠다. 지혜야, 고기 빨리 구워. 우리 배고파. 네, 어머니. 고기를 계속 구우면서 나는 한 점도 먹지 못했다. 식탁에 앉을 틈도 없었다. 다 구워지면 명숙 씨와 수진 씨가 먹고 또 생고기를 올려야 했다. 지혜야, 물 좀 더 줘. 네. 지혜야, 깻잎 떨어졌어. 네, 금방 가져올게요. 저녁을 다 먹고 나니 9시였다.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산더미였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니 명숙 씨와 수진 씨가 TV를 보고 있었다. 준호는 옆에 앉아 있었다. 지혜야, 내일 아침은 뭐 먹을 거야? 명숙 씨가 물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미역국 괜찮을 것 같은데. 소고기 미역국, 밥도 하고. 일요일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야 한다니. 네, 알겠어요. 나는 작은 방으로 갔다. 침대는 싱글 사이즈라서 준호와 같이 자기엔 좁았다. 옷장도 작아서 옷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3일, 아니, 일주일이라고 했나? 참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7시에 일어났다.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손질했다. 밥을 짓고 미역국을 끓였다. 8시 30분, 명숙 씨가 일어났다. 지혜야, 뭐 하고 있어?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잘했네. 나 세수하고 올게. 9시에 아침을 차렸다. 수진 씨도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다. 지혜야, 김치도 꺼내놔. 네. 아침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명숙 씨가 말했다. 지혜야, 우리 빨래 좀 해줄래? 어제 온다고 정신없어서 세탁기 못 돌렸어. 네. 나는 빨래를 모았다. 세탁기 2번을 돌렸다. 빨래를 넣는데 준호가 나왔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당신은 엄마, 누나랑 있어. 준호는 미안한 얼굴로 거실로 갔다. 일요일 점심은 수진 씨가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해서 배달을 시켰다. 저녁은 된장찌개. 월요일 아침은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점심은 비빔밥. 저녁은 갈비찜.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명숙 씨와 수진 씨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봤다. 화요일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회계법인에서 일했다. 어머니, 저 출근해요. 그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저녁엔 준호가 집에 있을 텐데 배달시켜 드세요. 선봉분이야. 배달? 아니지. 집밥이 최고지. 저녁에 와서 해줘. 어머니, 저 회사에서 6시에 끝나는데 집에 오면 7시예요. 그럼 7시에 와서 해. 우리 8시에 먹으면 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회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카톡이 계속 왔다. 지혜야, 점심 뭐 먹을까? 지혜야, 간식 사올 수 있어? 지혜야, 저녁은 김치찌개 말고 다른 걸로. 나는 답장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있어서요. 준호한테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준호는 일 바빠. 너한테 물어보는 게 편해.
저녁 7시 나는 집에 도착했다. 피곤한 몸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지혜야, 빨리 저녁 준비해. 우리 배고파. 명숙 씨와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널었다. 11시가 됐다. 준호가 옆에 왔다.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3일이라고 했잖아. 벌써 5일째야. 엄마 집 공사가 늦어진대.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은 일상이 반복됐다. 출근 전 아침 준비, 회사에서 카톡 폭탄, 퇴근 후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주말도 똑같았다. 토요일 아침, 나는 명숙 씨와 수진 씨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숙 씨가 부엌으로 왔다. 지혜야, 우리 오늘 친구들 초대하려고. 네, 내 친구 2명이랑 수진이 친구 1명. 점심에 올 거야. 준비 좀 해줘. 어머니, 그건 좀. 왜? 우리 아들 집인데 친구도 못 불러? 명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몇 시에 오시는데요? 12시. 잡채 만들어줘. 너 잡채 잘하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잡채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고 11시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준호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명숙 씨가 불렀다. 준호야, 이리 와서 이 짐 좀 옮겨줘. 12시 손님들이 왔다. 명숙 씨의 친구 2명, 수진 씨의 친구 1명, 총 5명이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계속 요리했다. 잡채, 전, 샐러드, 과일, 상을 차리고 내왔다. 와, 지혜씨, 손이 좋으시네요. 손님 중 1명이 말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천천히 드세요. 나는 부엌으로 갔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시간이 없었다.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었다. 오후 3시 손님들이 갔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과자 부스러기, 빈컵, 냅킨.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지혜야, 고생했어. 저녁은 간단하게 먹자. 치킨 시켜. 명숙 씨가 말했다. 나는 청소를 계속했다. 저녁 8시 치킨이 왔다. 나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다. 치킨은 이미 다 먹어서 뼈만 남아 있었다. 지혜야, 치킨 다 먹었어.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갔다.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다. 달력을 확인했다. 오늘이 2월 3일. 명숙 씨와 수진 씨가 온 지 2주가 됐다. 2주.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일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다. 명숙 씨와 수진 씨가 식사하는 동안 나는 핸드폰을 봤다. 호텔을 검색했다.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에 괜찮은 호텔이 있었다. 나는 방 2개를 예약했다. 2주. 가격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결제했다. 그러네. 그리고 카톡을 보냈다. 어머니, 수진 씨,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2주 동안 우리 집에 공사가 들어가요. 수도관 교체 작업이에요. 물이 끊기고 소음이 심해서 집에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호텔을 예약했어요. 오늘 3시까지 체크인 하시면 돼요. 명숙 씨가 핸드폰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뭐? 공사? 처음 듣는데?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 왔어요. 갑작스러워서 저도 놀랐어요. 그럼 너희는? 저희도 호텔에 묵어야 해요. 준호는 어머니랑 수진 씨 챙기셔야 하니까 같은 호텔 다른 방 예약했어요. 저는 제 친구 집에서 지낼게요. 명숙 씨가 준호를 봤다. 준호야, 너 이거 알았어?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다. 나는 눈으로 신호를 보냈다. 준호는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어제 연락 받았어. 갑자기라서. 어휴, 정말. 그럼 우리 짐 싸야겠네. 명숙 씨와 수진 씨가 방으로 갔다. 준호가 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혜야, 이게 무슨, 나중에 얘기해. 오후 2시, 명숙 씨와 수진 씨의 짐이 다 쌌다. 준호가 차로 호텔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지혜야, 너는 안 가? 저는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나중에 갈게요. 차가 떠났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집안을 봤다. 조용했다. 완전히 조용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2주 동안 소파에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었다. 항상 부엌에 있었다. TV 리모컨을 들었다.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켰다. 커피를 내려서 마셨다. 아무도 지혜야, 물 좀 줘 하지 않았다. 저녁 6시. 준호에게 카톡이 왔다. 엄마랑 누나 호텔 체크인 끝났어. 근데 지혜야, 공사가 진짜야? 아니, 뭐, 공사 없어. 나 집에 있어. 당신도 호텔 가서 어머니랑 수진 씨 챙겨. 2주 동안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카톡을 보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당신도 경험해봐. 나는 집에서 푹 쉴게. 공과금, 식비, 호텔비 다 당신 카드로 나가니까 잘 관리해. 준호에게 전화가 계속 왔다. 나는 끄지 않고 그냥 뒀다. 저녁 7시, 명숙 씨에게 카톡이 왔다. 지혜야, 저녁 뭐 먹을까? 호텔 레스토랑 비싸네. 나는 답장했다. 어머니, 호텔 근처 식당 많아요. 검색해보세요. 그냥 네가 만들어서 갖다 줘. 준호차 있잖아. 어머니, 저 친구 집이 멀어서요. 죄송해요. 명숙 씨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8시. 준호에게 카톡이 왔다. 지혜야, 엄마가 화나셨어. 전화 좀 받아줘. 싫어. 우리 뭐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배달앱 사용법 모르세요? 3명이서 알아서 하세요. 9시. 수진 씨에게 카톡이 왔다. 지혜야, 미안한데 내일 아침은 뭐 먹을까? 호텔 조식 드세요. 비용은 준호가 낼 거예요. 10시. 명숙 씨에게 카톡이 또 왔다. 지혜야, 이 호텔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야? 객실 안내문 보세요. 어디 있어? 침대 옆, 테이블이나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11시. 준호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지혜야, 왜? 엄마랑 누나가 계속 나한테 전화해. 저녁도 못 먹었어.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대. 배달앱 켜서 시키면 돼. 엄마가 집밥 먹고 싶대. 그럼 당신이 만들어드려. 나 요리 못하잖아. 나도 처음엔 못했어. 배우는 거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여유롭게 일어났다. 샤워를 길게 했다. 아무도 빨리 안 나와? 하지 않았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아침 드라마를 봤다. 출근 준비를 천천히 했다. 회사에 도착하니 카톡이 쌓여 있었다. 명숙 씨. 지혜야, 호텔 조식 비싸. 7만 원이나 해. 수진 씨, 점심 뭐 먹을까? 이 근처 식당 추천해줘. 준호. 지혜야, 엄마가 화나셨어.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답장했다. 어머니, 2주 치조식 비용이면 제가 2주 동안 해드린 식사 비용보다 저렴할 거예요. 수진 씨, 네이버 지도 검색해보세요. 준호 씨,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 엄마니까. 점심시간에 친구 민지를 만났다. 지혜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웃었다. 응, 드디어 좀 쉴 수 있게 됐어.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 민지는 박수를 쳤다. 잘했어. 진작 그렇게 할 걸.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고요한 집. 아무도 없는 거실. 나는 소파에 누워 TV를 봤다. 준호에게 카톡이 왔다. 지혜야, 엄마랑 누나 빨래가 쌓였대. 어떻게 해? 호텔에 세탁 서비스 있어요. 유료지만 이용하세요. 비싸. 제가 2주 동안
공짜로 해드린 거 생각하면 괜찮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나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쉬었다. 요리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었다. 설거지도 그릇 몇 개뿐이었다. 준호에게서 매일 카톡이 왔다. 엄마가 집에 가고 싶대. 누나가 우울해. 호텔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나는 간단하게 답장했다. 공사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금요일 저녁 명숙 씨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받았다. 지혜야, 공사 언제 끝나? 다음 주 금요일이요. 어머니, 너무 오래 걸리네. 우리 집도 이제 공사 끝났어. 우리 그냥 인천 가면 안 돼?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집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내일 인천 가야겠다. 수진이도 데려갈게. 네, 좋은 선택이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토요일 아침 준호가 집에 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지혜야, 어머니랑 수진 씨 인천 가셨어? 응, 아침에 데려다 드렸어.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준호 옆에 앉았다. 뭐가 미안한데?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 엄마랑 누나가 왔을 때 너한테만 맡기고 호텔에서 일주일 지내보니까 알겠더라. 매일 뭐 먹을지 고민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너 혼자 다 했잖아. 이제 알았어? 엄마가 계속 나한테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먹을지 어떻게 할지. 너가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 준호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할게. 엄마한테도 얘기했어. 우리 집에 오려면 미리 연락하고 너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초대할 때만 오시라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처음엔 화내셨어. 근데 내가 진지하게 얘기했어. 지혜는 내 아내고 우리 집은 우리 둘의 공간이라고. 엄마와 누나는 손님이니까 손님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나는 준호를 봤다. 준호의 눈은 진지했다. 그리고 지혜야, 공사는 진짜 없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없었어. 알고 있었어.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봤거든. 화났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고마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몰랐을 거야. 엄마와 누나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했는지,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호가 나를 꼭 안았다.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나도 준호를 안았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하자. 누가 오든 우리 둘이 동의해야 하고 우리 둘이 함께 대접하는 거야. 응, 그럴게. 그날 저녁 나는 준호와 함께 저녁을 만들었다. 준호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도왔다. 팔을 썰고 고기를 볶고 상을 차렸다. 그러는 맛있다. 준호가 말했다. 같이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나는 웃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안방 침대에서 잤다. 우리 공간, 우리 침대. 일요일 아침 명숙 씨에게 카톡이 왔다. 지혜야, 어제 준호가 한 말 생각해봤어.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할게. 그리고 너무 오래 안 있을게. 나는 답장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 씨에게도 카톡이 왔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힘든 시기라서 생각을 못했어. 다음에 갈 때는 내가 요리 도와줄게. 고마워요, 수진 씨. 힘내세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준호를 봤다. 준호가 웃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응, 그럴 것 같아.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밝았다. 우리 집, 우리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생각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건 다른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가정의 평화라는 걸 이제 나는 알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이다.